그럼 2021년 10월 7일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배드 전략입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서 이야기해 준 것이 시장 폭락 상황이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이미 30에서 40% 폭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뒤에는 늘 기회가 따른다라고 어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일부 현금화 대응은 이미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뭐 현금화 대응을 많이 하라고 하지는 않았었고 한 20%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어제 같은 흐름에서는 추가 매수를 뭐 하는 거는 어려울지 몰라도 손절은 하지 말아라, 버티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다행히도 지수는 반등을 줬습니다. 자, 어제 바로 이제 미국 공화당 부채 한도 단기 유예 제한에 따른 뭐 디폴트를 피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고요. 그쵸?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저는 반등을 조금 줬고, 뭐 완벽하게 뭐 강하게 반등까지는 아니어도 너무나도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을 좀 줬고,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 니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생이라든지 홍콩 증시들이 반등을 이뤄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직 완벽하게 바닥은 아니에요. 그래도 반등을 준 거는 확실히 어제보다는 체감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꼈을 그런 이제 시장인데, 일단 전업종 대부분이 반등을 줬는데 그 중에서도 소비주 섹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출판 판매업이라든지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그런 이제 그 엔터주들의 위주로의 좀 강세가 코스닥에서 좀 도드라졌고, 결론적으로는 소비주들이 강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반등은 나오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직은 주식의 시장의 바닥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한 보름 동안에 30%씩 빠진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40% 이상 떨어진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이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조금이라도 반등해주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는 당연한 부분들이라, 이거는 뭐 그렇게 아직까지 뭐 이게 시장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수를 3,000은 좀 안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0 안착을 하기 위한 흐름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점을 일단은 더 이상 깨지 않고 2,900을 깨지 않는 선에서 오늘 들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내일도 급락보다는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방 경직의 모습을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더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3,000을 안착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현금화 대응을 했든 만약에 살 자금이 있다면 그때서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좀 공략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지난주 그 현금화 20% 정도 했던 부분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들어가는 자리들은 아니고, 이거 편안하게 들어가는 완벽한 시장은 아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가겠다라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할 거면 소비주에 물리고 소비주를 사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화한 부분들을 써서 그 자금으로 들어가겠다라 그러면 바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소비주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관련주들은 좀 안전할 것 같아서 단기 단타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자금들은 그쪽 위주로 공략을 하고, 그쪽이 물려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소비주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까지 좀 안전한 상황이 나오려면 지수는 최소한 3,000을 안착해야 되며 3,100 쪽으로는 가줘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잘못 자칫하면은 또 반등을 줬다가 또 아직까지는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밀리면 또 다시 싸게 사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래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아직 3,000을 안착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또 반등 주고 또 밀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아직은 2,900을 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이왕 물릴 거면 소비주 위주로 하셔라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덱스터인데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쇼박스도 막판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지금 종가상에서 지금 1분 남았는데 상한가로 마무리할지, 일단 두 개가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는 상황인데,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부각을 하면서 오늘 강세를 펼쳐줬습니다. 바로 덱스터와 쇼박스인데요. 그 외에서도 뭐 버킷 스튜디오도 있고 뭐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때문에 지금 OTT 제작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여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 시즌2, 일단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흥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죠. 황동혁 감독이 시즌2 제작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일단 언론에 좀 전해지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 시즌2는 경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팽이치기라든지 땅 따먹기, 우리 집은 왜 왔니 등의 게임도 해당 게임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밝히면서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오늘 반응을 좀 준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에 투자를 진행한 그 쇼박스와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갔죠. 그리고 주연 배우 이정재의 소속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버키 스튜디오, 오늘 이쪽도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16%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덱스터가 오늘 움직인 이유는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참여에 대한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쪽에 덱스터 쇼박스, 뭐 지금에서는 쫓아가기는 이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살 거였다면은 뭐 이전에서 샀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놓쳤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이제 다른 OTT 관련주라든지 이쪽으로 다시 이게 순환매가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J ENM도 그 다음에 뭐 키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초록뱀 미디어, 그 다음에 IHQ 뭐 등등의 지금 많은 또 다른 또 제작사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국내 이제 그 국내 제작사들도 지금 K 컨텐츠가 지금 전 세계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더욱더 이 K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이미 대박을 쳤고요. 그 부분 때문에 국내 제작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투자와 그 다음에 이 K 컨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띌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높아졌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덱스터가 상한가를 갔지만 이 흐름이 여기서 끝나질 않고 다른 엔터주의 흐름들도,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사들 있죠, 이쪽으로 분명히 순환매와 앞으로의 그 확산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덱스터는 살 수는 없어요. 이제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시면 되고, 그냥 이슈에 대해서 오늘 분석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덱스터는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쇼박스도, 지금 쇼박스도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이거 쇼박스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원래 이제 영화 제작사 관련주 쪽으로 많이 알려졌던 건데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거 아마 또 갈 것 같습니다. 주가가 아직 바닥에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한 번 더 올려칠 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보여진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CJ ENM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추천주로 드리는 개념은 아니고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이고,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살 수 있다 없다, 혹은 얘는 위험하다,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그런 거로 참고하시면 되는데, 추천 종목들은 제가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을 해드려요. 거기에서 이제 종목을 얘기하는데, 이 CJ ENM도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날짜는 이제 3월 15일인데 올해 3월 15일 날 여기 있을 때 있죠. 저는 바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CJ ENM 3월 15일 날 있을 때, 이 바닥에 있을 때 가격대는 이제 그때 당시 142,700원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한번 시세를 크게 해주고 다시 밀렸다가 지금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냥 분석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지금 K 콘텐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K 콘텐츠 글로벌 돌풍 합세, 그리고 거기다가 티빙에 투자 유치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어제 좀 전해졌어요. 그래서 3천억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지금 나서겠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티빙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라든지 왓챠, 그 다음에 넷플릭스, 다 이거 이제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OTT 관련주 쪽인데, 이 티빙이 바로 그 CJ ENM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티빙이 지금 기업 가치로는 최대 한 2조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일단 이번에 3천억이 투자가 되고 나서 나중에서 이제 상장까지도 내다보면서 이쪽에 대한 이제 이슈가 어제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CJ ENM이 어제도 강세를 띄우고 오늘도 강세를 띄는 건데, 티빙의 1대 주주는 당연히 CJ ENM이고요. 지분은 75%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0.5%를 CJ ENM이 가지고 있고, 2대 주주가 작년 6월 달에 네이버가 4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작년에 400억 투자를 해서 2대 주주, 지분은 15.4%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주주가
JTBC 스튜디오인데 지분은 14.1%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뭐 이쪽에 있는 이제 주주들도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JTBC도 왜 투자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했겠죠. 특히 네이버 같은 큰 회사들은 뭐 쉽게 막 투자를 막 결정하지 않아요. 특히 뭐 4억도 아니고 40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일단 계획은 2023년도까지 100여 편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80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는요 150만 명이고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국 가입자만 380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 웨이브도 한 200만 명 정도 되고요. 유료 가입자가. 그래서 유료 가입자가 현재는 티빙이 15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쪽들보다는 지금 뒤쳐져 있지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도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될 테니까 CJ ENM이 능력이 되지는 않지는 않아요. 국내 콘텐츠 제작에 거의 대장주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작 능력과 환경과 이런 CJ그룹주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쉽게 뭐 이렇게 내주는 그런 이제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CJ ENM 정도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한 300만 명에서 뭐 500만 명 정도는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800만 명 정도의 유료 가입자를 뭐 확보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어쨌든 네이버의 컨텐츠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해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이 수월해졌다는 평가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전망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쪽 컨텐츠에 대한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하여튼간 이쪽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자, 키이스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이스트는 이제 최근에 이제 표역 종목으로 아침에 시점 매매 정수에서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죠. 그냥 강세도 아니고 뭐 꽤 강세가 최근에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5% 올라갔는데 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추천했었고 올해도 계속 추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8월 23일 날 요날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 이날 17.10% 올라갈 때에서도 회원들 보고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조정받아 좀 아쉬웠지만 지금 거기를 다시 돌파를 했는데요. 마치 후성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올라갈 때 팔지 말아라. 더 크게 먹기 위해서 가져가라. 자, 마찬가지 더 크게 먹기 위해서 가져가려고 지금 노리는 중입니다. 8월 23일 날에서는 13,000원대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현재로서는 25.8%까지 올라왔는데요. 요거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OTT 관련주들 다 같이 잘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점수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70점 미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양봉이 나오거나 한 번 더 받치는 모습이 나오면 점수는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75점 미, 여전히 소비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섹터는 위드 코로나주, 제가 계속 연장, 원래 매일같이 연장 이렇게 갖고 나오진 않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주 80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